네, 게릴라성 집중폭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형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기상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강수량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강수량인데요. 1980년대에는 700mm가 안 됐지만 2000년대에는 750mm를 넘었고요. 그리고 2011년대에는 무려 1000mm 이상 비가 내렸습니다. 또 집중호우라고 불리는 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경우에도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2000년대에 무려 30%가 발생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가을 장마가 추석을 지나서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 어제 시간당 130mm의 비가 쏟아졌다. 이게 역대 두 번째라고. 예, 우리나라 합니다. 최고 기록은 1998년 7월 30일 날 지리산 호우 사태 때 1시간에 145mm, 145mm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비가 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69명의 희생자를 냈습니다. 저희도 그 시신 수습하느라고 한 열흘 현장에서 그때 수습 대원으로서 일을 한 적이 이게 있습니다. 시간당 130mm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정도의 포도알 비입니까? 크기입니다. 최소한도. 포도알 크기. 예, 포도알 크기고요. 빗방울. 예, 직경이 큰 거 지금 사진에 보면은 골프공보다 조금 적은 것까지도 사진 찍힌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박은 이제 갈라지고 여러 개를 맞으면 그다음에 호박에도 구멍이 애호박 같은 데는 구멍이 나고 빗방울에. 예, 빗방울에. 네, 농작물 피해도 상당히 그럼요. 그 뭐 맞으면 전부 다 벼든지 뭐든지 다 꺾여 버리는 거의 마치 우박 우박 수준인데요? 우박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시간당 130mm, 또 이게 하루 동안 총 강수량을 보면은 200mm가 훌쩍 넘는 그런 강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당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위험한 건가요? 1시간에 우리 강우 강도라고 그러는데 강우 강도를 1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시간에 몇 미리 내리냐 하는 것을 강우 강도로 해서 모든 설계 기준에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실제 일어나는 것은 강우 지속 시간하고 몇 분 동안 일어나는 거냐 하고 전체 그 지속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제 강우량이 중요한데 아까 이제 보도해 주시기를 여름에 뭐 700mm, 750mm, 1000mm 이야기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며칠 동안 왔느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700mm 왔지만 이제는 불과 뭐 한 15일, 20일 사이에 1000mm 이상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부산에서도 피해가 많았고 인근에 지금 창원, 폭우가 내린 지역 중에 창원에서는 버스가 이제 그 하천에 휩쓸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됐는데 잠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한 2시쯤 버스가 이렇게 지금 급류에 휩쓸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급류에 버스가 이렇게 휩쓸릴 정도로 무섭군요. 이 물 흐름은요, 공기하고는 달리 공기보다 최소한도 1000배 이상 약 한 860배 가까이 더 무거운데, 큰 자동차든지 적은 승용차든지 간에 바퀴의 반 이상 정도 물이 찰 정도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떠버리거든요. 부력 때문에 뜨는 힘, 자동차 무게가 그대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뜨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버스 안에 7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최종 확인된 건 아닙니다. 7명으로 추정이 되고 1명이 지금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요. 6명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그 지도를 자세하게 봤습니다만은 아마 급류에 차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급류에 떠내려가서 바다 쪽으로 유실이 되지 않나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뭐 안에 버스 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하고 반듯한 자세로 이제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90도가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이 창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면 안에 급격한 와류가 발생해 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런 그 농지뿐만 아니라 일반 그 도로에서도 차가 만약에 바퀴 정도 물이 차오른다면은 진입하지 말아야죠. 진입하지 차가 말아야 가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승용차, 택시 같은 것이 이제 전부 바퀴가 반 정도 빠질 정도도 겁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이 버스도 말이죠. 예. 이 원래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 노선이 도로가 있는데.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물이 좀 차니까 버스 기사가 이제 우회해서 농로 쪽으로 오다가 이렇게 떠내려갔다고요. 농로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예, 흙탕물 제가 때문에 듣기로는 보이죠. 흙탕물 예. 때문에 농로가 보이지 않았고,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 농지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물이 넘어갈 때는 속도가 증가됩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옆으로 미는 힘이 훨씬 더 커져요. 예. 커지기 때문에 지금 좀 유명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예. 진입해서는 안 되죠.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저 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보면 지금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 뭐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호우라든지 이런 피해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우량도 점점 더 늘어나고 그렇죠. 있고. 강우량도 이제 우량 자체도 늘어나지만은 예. 강우가 내리는 지속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보면 아주 좁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흔히들 우리가 게릴라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언론 용어고 네.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 1956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제 용어인데 네. 공간적으로도 좁게 시간적으로도 짧게 더 많은 강우가 내리니까 집중호우. 예, 그야말로 집중입니다. 이게 이제 호우란 말이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예.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말에서는 강조해서 집중호우란 말을 쓰고 있죠. 아, 그렇고. 예. 이제 한반도도 이 집중호우로부터 안심한 절대 안심 지대가 아닌 것 지역이 같아요. 아닙니다. 특히 예.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태평양 이제 북쪽에서 오는 그 습하고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이제 찬 기온하고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임진강 부근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그 기상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예. 특히 요즘 와서 그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기후변화에 실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상의 극한의 현상입니다. 네. 극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면 그야말로 속된 표현입니다만 왕창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추우면 엄청나게 춥고 또 더울 때는 무척 덥고 하는 이런 그 기상의 극한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기후변화의 실체입니다. 뭐 그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로 기상학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지구물리학적으로는 지구 자체의 열균형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 외국에서도 이렇게 그 물살이 예. 얼마나 거센지 보여주는 영상이 영상을 인터넷에 많이 있죠. 예, 예. 떠들고 있거든요.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예, 이제 외국 영상입니다. 네,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황급히 계곡을 지나는데요. 뭐 몇 사람은 무사히 건너기도 했지만 지금 몇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사람들이 돌을 붙잡고 이렇게 버텨보기도 하는데요. 무릎 위로 물살이 거세다 보니까 이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다가 물살이 워낙에 거세니까 뭐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아유, 정말 네. 위험천만한 순간인데요.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호우 현상이 극한적으로 나타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일이 이제 다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 이제 하수도든지 이런 배수 시설을 잘 네네. 만든다. 이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반드시 이 돈하고 시간하고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어제 130mm, 시간당 130mm 비가 쏟아졌는데 예. 보통 이제 깔려 있는 하수관의 지금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 뭐 되는 겁니까? 작은 것은 한 5년 빈도로 한 10mm 정도에서부터 한 50mm까지 돼 있고 그 예. 이상의 요즘 이제 설계 계획 규모를 조금 높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 높인 것이 실제로 시설이 돼 있는 거는
뭐 1%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130mm의 비가 쏟아질 거에 대비해서 하수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예.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그 공공 자원을 예. 그쪽에 다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효율 면에서 그것에 대비한 시설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으로 더 철저하게 언론기관에서도 홍보를 네. 해주셔가지고 예. 시민들이 이 대피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정책을 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은 예. 이 대피하는 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순응해 줬으면 좋겠고 네. 정부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재난 관리 네네. 정책을 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대비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이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번 그 부산의 비처럼 2010년도에 한번 비슷한 경험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2010년에 9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추석 연휴 때였는데 그렇죠. 저희도 한복을 입고 그때 예. 그 수해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광화문과 강남 여기 침수가 돼서 그렇죠.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었고요. 네. 그 이듬해인 2011년에는 이때 이제 7월입니다. 우면산 산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어 왔는지 잠시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홍수연구소 문영일 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립대. 네, 문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문영일입니다. 예. 시간당 130mm의 비가 똑같이 서울에 내렸다고 하면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만약 서울시에도 무방비 상태에서 시간당 130mm 비가 똑같이 내린다면 서울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아마 네. 상당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특히- 예. 지난번에 그 광화문하고 강남역 침수됐을 때가 시간당 얼마 내렸죠? 그때도 시간당 한 75mm 그 정도에? 비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75mm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 홍수에 특별히 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까? 예, 서울시가 한 34개 정도가 침수 이제 취약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네. 대표적인 지역이 강화문, 또 강남역, 또 신월동, 도림천 같은 데가 아마 특별 관리 지역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과거에 이제 홍수를 한 번씩 겪어서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지적됐던 곳인데 특히 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겪으면서 소장님이 계신 도시홍수연구소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3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도시홍수연구소가 작년에 2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소 개소 이제 전후에 네.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예. 이제 개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홍수 대책에 대한 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한 건 정도 미비한 실정이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큰 비가 없었던 것이 아마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럼 비가 또 지난번처럼 지금 저 서울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몇 밀리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금 계획은 95mm까지 시간당 95mm까지 목표강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설정을 한 2009년도에 했는데 네. 아직도 부족한 하수 강거가 600km가 넘게끔 이 부족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500억 정도 예산 투자가 되고 있는데 예. 현재 뭐 이 공정률은 한 10% 미만이고 예. 한 2055년 이후에 돼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95mm를 목표로 하는데 그나마 한 10% 정도도 안 돼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정이 더딘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그렇죠. 서울시 1년 예산 한 24조 원이 되는데 네.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만 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마 정책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사실 좀 전에 거기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또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고밀도화된 그 도시에서 하수관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등 장애물이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부산이 시간당 130mm 비가 쏟아졌는데 예보로는 뭐 130mm 예보한 게 제가 쭉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이 적절하게 이제 그 예보가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조원철 연세대 센터장께서도 하수관 그 설치 공사가 시간이 좀 걸리는 만큼 지금은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서울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목표 강우량 95mm를 설정해 놓고 네.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수지는 한 60mm 이하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60mm 이상만 와도 침수되는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95mm까지는 어떤 기반 시설을 좀 확충을 하는, 다시 얘기해서 하수도 정비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당장은 나름대로 홍수 어떤 예경보 이런 대응 체제에 의해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예보라든지 네. 그 시민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도시홍수연구소 문영일 소장이었는데요. 조 교수님 지금 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뭐 대동소이한데 네. 뭐 뾰족한 방법이 없군요. 특히 이제 고밀도로 발달된 우리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하수관 그 배수 시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예. 공간이 없어요. 도로라고 하면 밑에 뭐 지하철 같은 게 네. 다 들어가고, 보도 밑에는 각종 통신 시설, 뭐 전력선들, 공동구가 다 들어가 있어서 하수관거를 넓히거나 깊게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비가 훨씬 더 많이 오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제 이런 데는 아예 도시를 조성할 때 도로 양쪽에 대형 관을 양쪽에 먼저 묻죠. 네. 먼저 묻어놓고 그 위에다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도시를 건물을 짓고 이제 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정 반대로 이제 모든 것이 지금까지 100% 반대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문 교수님께서 몇 군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광화문 침수는 제가 아주 정밀하게 모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했는데, 제일 깊이 침수됐던 것이 81cm까지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 C자형으로 된 관을 이제 반닥에 좀 펼쳐가지고 네. 많이 이제 개선은 됐습니다만은, 이번 같이 부산처럼 그렇게 크게 비가 오면은 광화문도 분명히 침수가 되는 거고, 청계천 물론이고요. 예. 또 위험한 곳이 이제 사당천, 예. 방배동 쪽에 사당, 그 다음에 저 대치동, 예. 대치동도 그 침수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 탄천하고 양재천 쪽으로 유역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강남역 사거리도 저는 뭐 예, 강남역 사거리는 뭐 이제 지금도 예. 아주 위험한 지역이죠. 거기는 예. 한 60mm가 한 2시간만, 뭐 2시간까지 아니라, 왜냐하면 그 강남역 사거리는요, 예. 지형적으로 보면 사방에서, 세 방향에서 모입니다. 이렇게 경사 전부, 예. 테란로에서 이제 내려오고, 예. 뱅뱅 사거리에서도 북쪽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교대역 쪽으로 이제 물이 빠지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강남역도 굉장히 그 취약 지역입니다. 예. 비가 좀 뭐 금년에도 하수관거가 넘친 적이 네네.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듯이 근데 있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대피밖에 방법이 없는데 대피 방법밖에 없죠. 대피도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리저리 대피하다가는 더 근데 큰 이제 화를 입을 수 있지 아직까지 않습니까? 대피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97년도에 처음으로 대피 명령을 면목동에서 한번 그때 중랑천 이제 범람대 했을 때 내려봤는데 네. 주민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집을 비우니까 좀도둑이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오토바이 훔쳐가고 예, 예. 텔레비 훔쳐가는 좀도둑이 되니까 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요. 예. 지금도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이거는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리고서 치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예. 전경들이 그때는 활동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 학교 같은 데든지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이제 공간이 크니까 예. 사찰보다는 학교 같은 데 이런 공공시설에 대피할 수 있는 것. 그런 안전한 지역은 대피로로 사전에 지정을 해가지고 유사시에는 대피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하고 그런 그 개인 건물하고도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바지에 급하니까 어디에 뭐 들어가라 그러면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큰 공간 같은 거, 체육관 같은 데는 사전에 이건 대피 장소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말이죠. 저희가 이제 뭐 각종
예보가 우선 좀 정확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예보는 이제 기상 당국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정도의 그 예보가 나오면 좀 침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긴장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호우 우리가 경보입니까? 예보라고 하는 것은 예. 비가 땅에 내리기 직전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땅에 내린 비는 전부 낮은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역 유역 같으면은 강남역으로 전부 모여서 문제지 그 높은 주변에 있는 높은 지대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그 계획하고 이 치수 계획을 할 때는 강우 중심이 아니라 예. 침수 중심으로 이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난 한 100년간 1900년대 초부터 예. 우리가 강우량 중심으로 네.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강우량 중심으로 그것도 이제 빈도 해석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이제 계획을 해왔는데 예. 이제는 우리가 침수량 자체 아까 우리 문용일 교수님도 이제 하시는 게 침수 분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먼저 제가 맨 먼저 침수가 그 예상 침수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비가 이 정도 오면은 이 정도 어느 침수가 지역에 물이 모이고 어느 지역은 안전하다는 것을 침수 분석을 지금 한 75 내지 80% 정도까지 맞출 정확하게 수 있군요.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 굉장히 그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다짐을 하고 지금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네. 이번에 짧은 시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만 면피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예보를 몇 시간 간격으로 시간마다 어떻게 했느냐. 예. 기상청에서 예보 발령을 정확히 지금 시간대별로 제가 조사를 하려고 해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예보를 받아가지고 언론기관이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 예. 그렇게 하고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몇 미리가 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실감을 못 합니다. 네. 예.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대피 행동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네. 언론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또 점검을 하려고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각 그 자치단체가 도대체 어떤 조처를 했는지 예. 그 세 가지를 제가 내일부터 분석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시까지 방송을 했지만 그 무렵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줄 몰랐습니다. 예측을 안 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슈퍼콤이 기상청의 1호기, 2호기, 3호기가 지금 3호기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컴퓨터 과학 기술 가지고 이 자연재해를 모두 해결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조원철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